자, 지난 시간에 숙제로 했던 노래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수업 한번 들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음악성 먼저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음악성을 생각하면서 들어볼게요. 네 부분으로 나뉘죠. 나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크게는 네 부분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우리 시에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큰 부분으로 나뉘는 부분들을 우리는 연이다 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비슷한 마디를 갖고 반복되는데 가장 크게 반복되는 부분들을 우리는 연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각각의 연들을 한번 더 보면 한 부분이 먼저 나오는 약간 더 긴 부분과 그 다음에 나오는 비교적 짧은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형식이 각 연에서 반복되죠. 가만히 보면 여기에 색깔을 바꿀게요. 이쪽 부분에 보면 이렇게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나. 가만히 보면 요 길이 긴 부분 그 밑에 있는 짧은 부분 여기 계속 반복되죠.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행이라고 하죠. 행.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각각의 연들은 다시 두 개의 행으로 나뉘어지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자. 세 번째는 각 연의 행은 1행이든 2행이든 다시 또 두 부분으로 나뉘죠. 노래를 잘 들어보면 푸른 하늘 은하수 이렇게 나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푸른 하늘 그리고 은하수 하얀 족배에 이런 식으로 또 같은 시간으로 나뉘어지죠.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이런 식으로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이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들 이런 마디들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디가 나눠지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음보라 그래요. 음보. 가만히 보니까 두 마디씩 나뉘어지면서 그 두 마디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위에 거는 길고 아래 거는 짧은 마디들이 반복된다는 거죠. 시간상으로는 똑같은데 위에 거는 길게 이야기하고 밑에는 짧게 이야기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 어쨌든 자꾸들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시는 노래와 닮은 형식을 가져요. 그래서 노래처럼 마디를 반복하거나 같은 가소를 반복해서 더 인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길게 풀었을 말을 악보 안에 넣을 수 있게 짧게 줄여서 더 인상적인 말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풀었을 말을 자, 노랫말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노래로 했던 부분들을 그림으로 바꿔보는데 시는 이게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그래요. 노랫말이다 보니까 말소리도 되게 함축적이잖아요. 되게 짧은 표현 속에서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비유적인 표현들을 쓰다 보니까 시는 흔히 우리가 되게 추상적인 걸로 받아들이기가 쉽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아요. 시의 내용, 감정이기 때문에 좀 추상적이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 방법들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시라는 거는 마치 한 편의 그림 엽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최대한 그림으로 우리가 바꿔봐야 되거든요. 오늘 일단은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 한 편을 그려볼 거예요. 시 구절들을 보면서 한번 상상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바꿔볼게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푸른 하늘이라는 구절과 은하수라는 구절은 서로 모순되죠. 왜냐하면 은하수라는 것이 밤하늘의 별인데 별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무리지어 있다라는 것이 성단이 보일 정도면 아주 맑은 날 아주 깜깜한 밤인 거예요. 밤 중에서도 아주 깜깜한 밤에 시간적으로 아주 늦은 밤에 그러한 밤의 이미지가 은하수의 이미지, 은하수가 뜰 수 있는 그런 시간적 배경이죠. 밤이 시간적 배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깜깜한 밤인데 그 밤이 푸르다라고 표현하면 사실은 좀 모순되죠.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럴 정도로 별이 너무나 밝게 떠서 너무나 많이 떠서 밤하늘이 푸르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밤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얀 쪽배라 그랬어요. 알 수 없죠.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얀 쪽배는 뭘까? 그리고 하얀 쪽배에라고 했으니 뒤에 나오는 부분은 요 쪽배에 뭔가가 타고 있어요. 그죠?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의. 그러니까 깜깜한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떠 있는데 그 별들 중에 쪽배가 떠 있는 듯한 그러한 풍경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쪽배를 그리기 위해서 바다를 그리기도 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바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이상하죠. 자,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와 토끼 한 마리가 있다 했어요. 아까 그 1년의 내용을 보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얀 쪽배에 타고 있는 것이 개수나무와 토끼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그림이죠. 사실 토끼가 배에 타고 있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개수나무가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 그 모순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 바다도 그리고 섬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그림을 그렸던 것을 이미 기억을 합니다. 개수나무 이렇게 생겼어요. 가만히 보면 이 잎이 이렇게 하트 모양이 하트 모양. 잎이 하트 모양에서 토끼랑 되게 잘 어울리는 귀여운 그런 잎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게 개수나무구나 할 거예요. 토끼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나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흰배는 그 토끼와 개수나무가 타고 있는 흰배는 돛대도 달지 않고 삿대도 없다 그랬어요. 돛은요, 배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 아까 전에 흰배가 있잖아요. 배가 있으면 이렇게 배에 바람을 받아서 바람을 받을 수 있는 장치, 이걸 우리가 돛이라고 하죠. 그죠? 아까 이 쪽배는요, 큰 배가 아닐 거예요. 작은 배야, 작은 배. 큰 배를 쪽배라고 하지 않아요. 아주 작고, 그죠? 아주 단순한 배, 이런 배를 우리 쪽배라고 하죠. 삿은요, 이렇게 작은 배들은 특별한 동력, 큰 바다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좁은
수로를 다니기 때문에 별다른 동력 장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이게 긴 대나무 같은 걸로 물 바닥을 짚고 밀어요, 직접. 이거를 삿대라 그래요, 삿대. 그죠? 돛대와 삿대. 이 둘 다 동력 장치죠. 근데 이 동력 장치가 없어요. 얘도 없고 얘도 없다는 거죠. 그죠? 그게 오리무중이죠. 그죠? 배는 토끼가 타고 있고 토끼와 개수 나무를 태우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대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배가, 그죠? 그 배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돛대도 없고. 자, 우리가 쭉 한번 의문을 갖고 시라고 생각하고 내용들을 쭉 훑어봤는데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 이미지 어때요? 이 이미지가 푸른 하늘 은하수의 이미지일 거예요. 그죠? 시인이 생각하는 우리가 느끼는 그림의 배경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림이라는 거에 우리가 사는 공간을 모방한 건데 우리가 사는 공간은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여러 상황이 결합되어 있거든요. 푸른 하늘 은하수, 뭐 시간적 배경이 언제예요? 은하수가 떠 있으니까 밤이겠죠. 밤하면 떠오르는 시각적 이미지는 어둠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 혹은 시가 주는 이미지는 그 점에 독특하고 인상적이죠. 밤을 배경으로 하는데 푸른색은 밝은 색이니까요. 밤인데 은하수 즉 별무로 인해 아주 밝게 느껴질 정도의 빛나는 밤인 거죠. 그림에서 대비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어둠을 배경으로 빛나는 별의 무늬가 도드라져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밤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선생님이 떠올리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죠? 그런데 이 공간에 하얀 쪽배가 있다 그랬죠. 하얀 쪽배. 쪽배를 한번 띄워보자. 그죠? 돛대를 달지 않은 그런 쪽배죠.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쪽배. 그죠? 이 쪽배를 띄워보죠. 근데 이 배를 어디다 놓는 게 어울릴까요? 뭐 지금 여기는 그림에 나와 있지 않는데 밑에다가 바다를 그리고 배를 띄워야 할까요? 그죠? 어디로 띄워야 할지 되게 막연하죠. 산에다 띄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도 했을 것 같아요. 앞에 제시한 그림 중에는 바다에다가 막 섬 그리고 토끼와 나무 그린 학생들 그런 공간에 대한 여러분도 고민을 했다는 증거죠. 섬도 그리고 바다도 그리고 그죠? 하지만 시인이 생각한 공간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배를 띄우려니까 강이 필요해요. 근데 선생님 눈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니까 배를 어디에 띄워야 될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도 그 강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은하수죠. 그죠? 이 밤하늘에 보이는 물길이죠. 약간의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더 쉽죠.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 하늘나라의 큰 물길이 사랑하는 두 남녀를 가로지르는 장애물이 되죠. 은하수는 얼마나 큰 물줄기이기에 하늘을 가로질러 사랑하는 두 남녀를 만날 수 없게 할까요? 배가 하늘에 떠 있다니까 의문점이 있지만 일단은 남겨두고요. 작은 흰 배를 띄우고 다음 년 한번 보자고 했어요. 배를 일단 물 위에 띄우긴 했는데 갑자기 밤하늘에 배가 나온 게 되게 궁금증이 커지죠. 그림상으로는 작지만 얼마나 큰 배니까 밤하늘에 뜬 배를 지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배가 상상의 공간인 은하수 강 위에 떠 있을 수 있을까요? 1년에서 하얀 쪽배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나무와 토끼 한 마리는 배에 타고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아까 전에 봤던 개수나무의 이미지와 토끼의 이미지를 배에 한번 태워 볼게요.
이렇게 요런 이미지죠. 그죠? 아무리 봐도 이상한 그림이죠. 그렇지만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얀 쪽배에 타고 있는 토끼와 나무의 이미지를 상상을 통해서 채워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요 그림 한번 볼래요? 옛날 사람들이 요 이미지죠. 옛 사람들은 달을 바라보면서 둥글게 뜬 달에 비추는 까만 부분이 마치 토끼의 그림자 같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 멀리 전혀 보이지 않는 저 까마득하게 보이는 저 달 속에 토끼의 그림자가 보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 달에 토끼와 개수나무가 있다라고 상상을 했던 거죠. 지금 보이는 요 이미지 속에 토끼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이 하얀 쪽배의 정체는 사실은 달인 거예요. 그래서 은하수가 있고 토끼와 개수나무와 쪽배가 있는데 원래 이 이미지를 나타내 보이자면 개수나무도 토끼도 쪽배도 없이 달이 떠 있는 거죠. 배의 이미지에 가까운 달은 반달일 거예요. 배처럼 둥글게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의 달은 반달일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도 사실은 반달이에요.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이 노래의 제목은 원래 반달이죠. 여러분이 아마 제목을 알았다면 훨씬 더 쉽게 이미지를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일부러 선생님이 제목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이 장면이 시인이 보여주고 싶은 아름다운 풍경일 거예요. 시인이 원래 바라보고 있는 혹은 시적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광경은 이 광경일 거예요. 이 광경을 우리에게 전달해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3, 4연을 한번 보세요. 3, 4연에 뭐라고 했냐면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뭐가요? 이제 정체가 드러난 거? 이 달이죠. 이 달이요. 여기서부터 여기로 쭉 가는 거죠. 달이 여기에 떠서 이쪽으로 쭉 가는 거를 누가 바라봅니까? 맞습니다. 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야 여태까지 이야기 모두 전달해 준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달이 여기서 떠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는 그 광경들을 쭉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잘 파악해 보면 시인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들을 이해하려면 그림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전달해주는 사람의 마음까지 떠올려야 돼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의 처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사람의 기분, 감정은 이 사람이 전달하는 시어를 통해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차분한 마음으로 홀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홀로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왜냐하면 개수나무와 토끼가 홀로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의 눈으로 전달되는 세상은 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 해석되거든요. 이 사람이 홀로 있지 않다면 개수나무와 토끼가 홀로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부각시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은 굳이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임을 강조하죠. 쏟아지는 은하수와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홀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마주하고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이치를 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낮에는 보이지 않던 저 달과 별이 무한한 신비 속에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 신비로움을 그는 저 달이 마치 돛도 삿도 없음에도 움직이는 배와 같다고 생각하죠. 우주의 신비를 품고 고요히 움직이는 저 달은 이윽고 서쪽으로 질 것임을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흔히 듣던 노래가 조금은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시인이 전해주고 싶은 한 편의 그림 엽서가 제법 감동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차이는 평상시에 그냥 귀로만 듣던 거를 여러분이 상상을 통해서 눈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줄글로 쓴다면 지금과 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혼자 밤에 밖에 나갔는데 밤하늘에 별이 너무 많더라. 무지무지 많아서 쏟아질 것 같았어. 별뿐 아니라 달도 얼마나 크고 생생해 보이는지 달 속에 토끼가 방아를 찢는다던 옛사람들 말이 실감날 정도였어. 넋을 놓고 가만히 한참을 보니까 달이 서쪽으로 서서히 기울어가는 모습이 마치 돛도 삿도 없는 배가 천천히 이동하는 것 같더라. 그때 느낀 경외감이라는 게 말로 표현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 선생님 꽤 자세히 설명했죠? 그 그림의 광경들을 거의 그대로 설명을 했어요. 이해하기는 훨씬 쉽죠. 하지만 시가 가졌던 원래의 맛과 멋은 모두 사라졌을 거예요. 시는 이렇게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인이 느꼈던 감정을 한 장의 그림을 통해 그려서 보여주죠. 그걸 통해서 마치 엽서를 전달하듯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에 시가 가진 매력이 있죠. 자, 오늘은 시가 음악성과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최대한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것임을 한 편의 동요를 통해서 확인했죠. 생생하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그림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선생님이 그렸던 그림과 여러분의 그림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커뮤니티 찾아보면 그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떠 있고 커뮤니티 특성상 다른 학생 숙제를 볼 수 있어요. 다른 학생 한 것들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 여러분들이 서로 상호 간에 작품들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냥 공개해 놓은 거예요. 다르게 뭐 보안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선생님 뭐 대단한 작품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림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번 그 머릿속으로 떠오른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 활동들을 앞으로도 할 거예요. 지금 이 학생이 그린 거 보면요. 공간이 어때요? 세 개로 나눠져 있죠. 보면 굉장히 그림 잘 그렸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은하수의 이미지 잘 그렸고 그리고 쪽배 이미지 잘 그렸고 배를 그리려고 하니까 강까지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끼를 그리려니까 토끼와 개수나무를 그리려고 했더니 또 섬도 필요해요. 섬같이 보이는 이 공간. 이렇게 세 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어느 공간이 어울리느냐에 대한 고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시 속에서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던 그 공간을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상상력이 필요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좀 더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공간이 나눠져 버린 거죠.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못한 건 아니고 잘했는데 그 점이 조금 더 아쉬워요. 그렇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공간 나눠져 있죠? 이렇게 또 이렇게 사실은 뭐 여긴 해까지 그렸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이 친구는 아예 암호처럼 배가 서쪽으로 가는 것까지 이렇게 표현해서 보여줘. 돛도 없고 삿도 없다라고도 보여주고 노력은 많이 했고 어떻게든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통합시키려고 했는데 각각이 다 떨어져 있다는 게 여러분이 보일 거예요. 그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이 이 친구가 좀 늦게 내긴 했는데 그래도 사실은 가장 잘 그림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간이 나눠져 있죠. 이 사람 지금 뭘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혼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친구는 이제 둘이 있다라고 했어요. 귀여운 뭐 동생과 함께 있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손잡고 둘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이 뭐예요? 이런 사람을 시적 화자라고 하는데 시인의 마음을 대신 보여주는 사람이야. 그지?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했잖아. 그지?
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배가 떠 있는 게 다리다라는 것까지 이 사람은 파악했어요. 그죠? 아, 여기가 다리구나. 그 방아 찍고 있는 옥토끼구나라는 것도 이 친구는 파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은하수가 이렇게 물결치는 모습을 통해서 물이 흘러가는 이미지라는 것조차도 이 친구는 파악한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이번에 숙제한 친구 중에는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잘했지만 이 친구를 가장 칭찬해요. 이 친구가 굉장히 동요 속의 내용들을 가장 적절하게 그림으로 파악해낸 친구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봐야 돼요. 시 속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말로 낱낱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장면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여러분이 떠올리고 머릿속으로 한 장의 그림으로 바꿔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장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이랑 나타내 봤고요. 자, 이제 수업은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 소개해 줄게요. 숙제가 좀 많죠?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기한은 넉넉하게 줄 테니까 한번 여유있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면 돼요. 이렇게 어려운 숙제는 아니에요. 너무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느낌 가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지금 상면중흥 1학년 주제선택 시창자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이 클래스 안에 들어오시면 배움터, 공지사항,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있어요. 숙제를 올리는 장소는 커뮤니티에 올려요. 이 커뮤니티에다가 올리면 되는데 지난번에 여러분이 올린 내용들 보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반 번호 이름에 뭐 몇 학년 몇 반에 뭐 날짜를 쓰라고 한 대로 쓴 사람도 있는데 날짜도 막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준 대로 여러분이 요 커뮤니티에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커뮤니티에다가 여러분이 요 이어서 쭉 올려주시면 되는데 공지사항을 보면 어떤 식으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예를 선생님이 올려놨어요. 요걸 한번 꼭 보시고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커뮤니티에 올리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선생님이 지금 등록한 날짜는 여기 나와요. 오른편 하단에 보면 등록일은 나오잖아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록한 날짜를 적는 게 아니에요. 등록한 날짜를 적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숙제를 냈는데 며칠자 숙제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5월 19일자 숙제를 여러분이 제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조건 5월 19일자 숙제다. 여러분이 앞에 냈던 5월 12일자 숙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선생님이 날짜를 적으라는 거니까 무조건 5월 19일자 숙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가로를 쳤는데 가로는 뭐 앞에 있는 거랑 구별하기 위한 거니까 가로 치고 9반 17번 최정욱 가로 닫고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들어가 볼게요. 어떤 식으로 숙제 냈는지. 숙제는 이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냥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소개하고 가사를 적고 그 다음에 지난번 숙제와 마찬가지로 떠오르는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낯선 노래, 물론 뭐 사실 너무 흔히 들었던 동요였지만 이번엔 조금 그때는 그래도 조금 낯선 노래였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예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적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노래의 가사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장면을 여러분이 아까 전에 수업 들은 것처럼 상상해서 내용들을 좀 채워 넣어서 그림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선생님이 옛날 가수예요.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이라는 노래인데 가사를 다 적었어요. 다 적었는데 전곡을 적었는데 전 가사를 다 적기에 너무 긴 노래다. 그러면 부분만 적어도 좋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어느 정도는 발췌해서 적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가사를 다 적었는데 만약에 내가 그림으로 그리는데 나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그림으로 그렸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밑줄 쳐주면 돼요. 그림으로 그릴 부분에 밑줄을 쳐주면 됩니다. 아니면 나는 밑줄 안 치고 전체 가사를 통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겠어.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냥 밑줄 안 쳐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그림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고 나면 여기 첨부로 올려주세요. 지난번에 직접 그림을 올리는 학생들도 많고 선생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렇게 직접 그림을 그려서 첨부해 주세요. 밑에 보면 또 첨부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작성하는 화면에 뜰 거 아니에요? 그 밑에다 파일로 첨부해 주세요. 첨부해 놓고